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한의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요,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당뇨가 있으면 매일 꼭 챙겨서 먹어야 할 게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짚고 가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당뇨는 특정 음식 한 가지, 특정 식품 하나로 해결되는 병은 아니라는 점이죠. 당뇨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원리로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질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양의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당뇨는요, 서양과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아도 겉보기에는 날씬해 보여도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매우 많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당뇨가 있을 때 과일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매일 무엇을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해야 하는지, 또 약은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지까지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당뇨의 대부분은 제2형 당뇨입니다. 유전이나 선천적인 문제로 생기는 제1형 당뇨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죠. 원래 당뇨는 체중이 많이 나가고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됐을 때 생기는 병이라고 흔히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마른 체형인데도 당뇨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같은 체격이라도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계는 약 30% 정도 낮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식문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밥, 국, 반찬 중심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제된 탄수화물까지 더해지면 혈당은 더 빠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당뇨 관리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식후 혈당을 얼마나 천천히 올리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당뇨가 있으면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답은 아닙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을 먹어야 하죠. 오히려 먹어야 합니다. 과일을 안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과일은 예전 과일이랑 좀 많이 다릅니다. 요즘 과일 굉장히 달아졌죠. 샤인머스켓 드셔보셨죠? 사탕처럼 답니다. 그래서 양이 중요하겠죠. 수박도 모든 과일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달아요. 그런 품종 개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이컵 기준으로는 한 컵 정도. 그래서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하면서 실컷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제가 자기 주먹만큼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체격에 비례하는 거죠. 체격이 큰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되고, 체격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 적게 드셔도 되는 것이죠. 이걸 또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이걸 한 번에 드시지 말고 여러 번에 나누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데 과일 드실 때 절대 피해야 할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갈아 먹는 것입니다. 당근도 갈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가 있죠. 그 다음 통조림은 거의 그 변질을 막기 위해서 설탕이라든지 첨가물을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통조림으로 과일 먹어서도 안 되겠고요. 말린 과일도 혈당을 매우 높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대추, 대왕대추 있죠. 이거 말린 것이 혈당을 올리는 굉장히 주범입니다. 그래서 말린 과일은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일을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신선한 제철 과일을 드시는 거예요. 요새는 다 하우스 작물이기 때문에 제철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하여튼 이 계절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풍부한 그런 과일을 바로 사서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 다음 껍질째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항산화 물질이 껍질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껍질 색깔과 그 항산화 물질이, 파이토케미칼이 이렇게 맞물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블루베리라든지, 블루베리 껍질까지는 않지만 포도도 껍질째 먹기도 하고요. 사과 역시 껍질째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당뇨 환자에게 비교적 안전한 과일들을 알려드리면, 그런 과일들은 사과, 베리, 블루베리죠. 뭐 혈당이 낮추면서 식이섬유도 많고, 이 역시 종이 한 컵 분량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적정량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에 나눠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한 번에 혈당을 올리지 않도록.
아직 당뇨가 없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과일을 좀 더 드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소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죠. 식후혈당을 가장 천천히 올리는 음식은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채소죠. 채소는 GI 수치가 제일 낮은 음식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바로 단백질입니다. 생선이라든지 고기,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그런 음식이죠. 그 다음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탄수화물의 종류가 있으니까 그걸 잘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과유불급이 있죠. 모든 음식에도 뭐 혈당을 높이지는 않지만 채소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소화가 다 안 돼서 바로 그냥 다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가스 차는 느낌, 그다음에 식이섬유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가는 성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시고, 야채를 또 익히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살짝 데치거나 익힌 채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이제 포화지방이 같이 섭취하게 되고 혈관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콩팥 건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흡수 가능한 양은 이제 단백질로는 약 20g인데요. 고기로 치면 약 100g 정도입니다. 식당에서 1인분 200g 정도 되죠. 요즘은 뭐 100g이 1인분인 경우도 있지만 200g 스테이크를, 그러니까 스테이크로 말고 반찬 개념으로 조금씩 여러 번 나눠서 매일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약에 대해서 너무 이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약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죠. 고지혈증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면은 먹기를 너무 이렇게 금기시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당뇨약이 지금처럼 이제 종류가 많지도 않고 부작용도 심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약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약을 드시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식단과 생활 관리를 신경을 썼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 혁신적인 당뇨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당뇨약으로 개발되는데 요즘 체중 줄이는 약들도, 허가를 받은 약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모든 거가 이제 당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이제 마운자로나 뭐 위고비 같은 것들이 전부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하다가 그 작용 중에 하나가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이 조절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뇨약이 아닌 체중 조절 비만 치료약으로 나온 것이죠. 이만큼 많은 연구가 당뇨 치료를 위해서 투자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좋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전혀 쓰지 않고 혼자 너무 음식만 가지고 운동만 가지고 해결해 보려는,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도 노력까지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맞는 약이 다 다른데요. 내과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본인한테 맞는 약, 그 다음에 영양, 운동 이 세 가지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약을 이렇게 잘 보면 운동과 식단 관리의 보조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당뇨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잘 선생님께 추천받아서 드시는 것도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모든 건강관리는요, 나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좀 다를 수가 있죠. 우선 30대에는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고 수면을 잘 취하고 유산소 운동만 해도 당뇨, 혈당이 회복이 가능하겠죠. 40대라면 가장 중요한 건 늦게 자지 않고 숙면을 취하고 수면 부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50대 이후라면 영양관리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사를 부족하면 뭐 영양제의 도움을 받던 당뇨 치료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당뇨는 특정 음식 하나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닙니다. 문의 주셨듯이 여러 가지 유행들이 있었죠. 돼지 감자, 그다음에 여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 하나로만 해결됐다면 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당뇨약 개발하려고 이렇게 연구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거로는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동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을 먹고 안 먹고자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을 얼마나 천천히 올리는 구조로 내 식사와 생활을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일도 필수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날씬해도 당뇨가 잘 생기는 환경에서는요, 무작정 굶거나 과일을 끊거나 극단적인 식단으로 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일은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양과 방식을 지켜서 반드시 먹어야 한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그다음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와 균형이 매일 혈당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또한 마찬가지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잘 선택해서 이용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영양관리, 운동을 한쪽에 몰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당뇨의 관리의 중심은 의사도 약도 아니라 내 생활을 가장 잘하는 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요, 내 나이, 생활, 그 다음에 식습관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가신다면은 당뇨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방심하지도 마시고 지금 내 몸에 맞는 현실적인 관리 기준 오늘 꼭 하나라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